안녕하세요, 진규입니다. 도전을 하러 상경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상경을 하니 자연스레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독립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독립을 하지 않은 분들은 보통 자기만의 로망이 있거나 굳이 할 이유가 있나라는 두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 잠깐 2년 가까이 서울에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구체적인 로망은 없었지만 그냥 이유 없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지냈는데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과 기억들이 긍정적으로 남아있어서 언젠가는 서울에서 지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하고자 하는 꿈,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은 시기와 일치하게 되어서 이렇게 서울에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월세나 식대 같은 걸 절약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빨래, 청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독립을 했을 때 저는 좋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솔직히 경제적인 이득과 육체적인 편안함이 있다는 건 솔직하게 부정할 수는 없죠.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좀 피부로 많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좀 재밌더라고요. 뭔가 작은 것도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니까 뭔가 레벨업 한다는 느낌? 성취감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뭔가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문제들이 전혀 문제나 부담이라고 크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다양한 시도도 하고 실패하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되는 교훈이나 지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저를 더 알아갈 수 있고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이득이지 않냐. 근데 그 말에 저도 동의해요. 근데 확실히 이런 고난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없어 보여도 관련 없는 것들이 결국은 뭔가 현재랑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고 청강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캘리그라피였는데, 시간이 엄청 지난 후에 맥을 설계할 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타이포그래피인데, 그래서 잡스가 이 경험을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쓸모없어 보이던 것들이 나중에는 점들로 연결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이 잡스 말에 너무 동의해요. 진짜 신기하게 제가 그림을 그리지만 알바는 그림이랑 전혀 관련 없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거나 그냥 그 순간순간에 뭔가 영감이 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배우기도 하고, 손님들한테 배우기도 해요. 그리고 힘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오히려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 첫 번째 영상을 보더라도 제가 알바를 하면서 그런 귀한 순간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사랑이란 것을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었듯이 뭔가 낭비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에 따라 낭비가 될 수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독립을 하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부모님과 정서적인 독립이 되었어요. 이게 정서적 독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역할이라는 껍데기를 제거하고 봐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개인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노력, 희생, 사랑이 조금씩 헤어져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저를 낳아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굉장한 일인지
가늠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20대의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젊은 시절을 저에게 다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워했던 부분들이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이해가 되고 그것에 동반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뭔가 용서라는 표현은 너무 오만한 것 같고 그냥 그걸 헤아리지 못해 미워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방법이 서툴렀던 거고 서툴렀지만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죠. 이걸 헤아릴 때쯤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함을 보답하고 싶어서 본가에 안 내려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미뤘던 거죠. 그 이번에 친구 결혼식도 있고 어버이날이라서 내려갔다 왔는데 일정이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시 올라오려고 했던 날짜를 하루 더 미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저녁 먹고 집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기 주인공이 2명이에요. 주인공이 부자 주인공과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이제 부자 주인공은 사고로 인해서 목 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간병인이 필요해 면접을 보는데 그 또 다른 주인공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서류상 사인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면접장에 왔고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제 간병인으로 취직을 한 거죠.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고 둘은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달랐지만 이 간병인으로 들어온 친구 덕에 이제 부자 친구의 딱딱했던 삶이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간병인 친구가 집안 사정으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가 떠나자마자 부자 친구의 일상은 생기를 바로 잃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을 해준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금이 갔던 것 같아요. 시간은 돈이고 돈은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사회의 절대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하는 이의 시간은 살 수 있지 않다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지라는 생각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내가 경제적 자유를 잃었는데 부모님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면 미뤘던 시간들이 과연 잘하는 선택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돈이 필요 없다 뭐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돈이란 걸 어떻게 보면 너무 맹신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보면서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고 돈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부모님과 하루를 더 보낸 이 선택이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잘했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영화 보는 내내 가족들이랑 엄청 행복하게 웃으면서 재밌게 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돈을 경제적으로 뭔가 지원해주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저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이란 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란 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제일 귀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준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 추억들을 보면 물질적인 선물들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독립이란 게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독립에 따라오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인생을 배우는 수강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독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있다면 저는 추천하는 쪽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